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간을 3개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엑셀을 통해서 계획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일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입력을 할 건데 사실 안 적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 투자금과 투자 기간을 정할 텐데 일단 크게 두 종류의 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아래는 저평가된 소형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나 저평가 소형주 투자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영상인 5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30년 기준으로 연평균 13.72%, 10년 기준으로는 18.55%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10%라고 잡고 매수 포지션만 유지했더라면 현재 나스닥 선물의 경우 레버리지가 20배 정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200%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긴 하죠. 하지만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승률이 50대 50인 홀짝과 같은 게임에서는 레버리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높을수록 레버리지의 효과는 극대화되는데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면 1%의 수익이 10%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선물은 연평균 성장률이 곧 승률입니다. 장투로 미국 지수 ETF를 추천을 하면서 선물 거래는 반반 싸움이다. 제로섬 게임이라서 안 된다. 이건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반박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를 하는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 결론은 결국 미국 지수가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 초반부에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확률적으로 이득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반부부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거나 비율을 확 줄일 건데요. 결국 초기 투자의 요점은 어떻게든 빠르게 투자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투자금을 적어볼 텐데요. 먼저 레버리지 투자의 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적으시고 최종 금액이 1억을 넘지 않게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3천만 원을 적고 3천만 원으로는 최대 13개월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12개월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투자금인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 5천만 원을 저평가 소형주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월 추가 금액은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0원으로 해두면 이제 이렇게 1차 중간 계산인 결과를 보게 되면 최종 금액의 합계가 총 1억 5,50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남은 투자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목표 수익률은 20%에서 25%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25%가 넘으면 레버리지의 투자금을 늘리거나 투자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레버리지의 최종 금액이 1억을 넘겨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지만 목표 금액을 위해서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20% 이하가 나오게 되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레버리지의 투자금을 줄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레버리지의 투자금을 2천만 원으로 줄여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21.21%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기 투자로 넘어가서 투자금을 대략적으로 얼마씩 투자할지와 기간을 다시 정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평가된 소형주와 중대형 우량주를 사면 됩니다. 사실상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기 투자에서도 레버리지나 ETF를 사도 되지만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엑셀에서는 빼놓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로 이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인 6,900만 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씩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투자 기간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전체 투자 기간 중에서 한 10년, 그러니까 120개월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중간 계산에서 총 수익금과 그리고 남은 투자 기간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목표 수익률은 12에서 20%가 돼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 기간을 다시 줄이거나 저평가 소형주에 있는 금액을 줄이면 되는데, 일단은 이 투자 기간을 줄여서 리스크를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00개월로 줄여놓으면 이제 남은 개월 수는 68개월 정도가 남았고 거의 한 5년 반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온 이 2차 중간 계산에서 나온 총 투자금을 얼마의 비율로 투자를 해야 할지 정하면 끝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한 3억 정도를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억을 적고 나면 합계 금액과 목표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합계 금액이 아주 조금 더 높은 이상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의 투자 계획표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물론 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투자나 인생에서 변수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면 다음 스텝은 확실하게 쉬워집니다. 엑셀에 숫자를 몇 번 넣어보는 거 솔직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일 받으셔서 꼭 입력해 보시길 바라고, 그럼 저는 다음 단기 투자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